강서을 여기가 그 어떤 염창동, 가양동 뭐 이런 데요. 김포공항 뭐 이런 쪽인데 생각보다 여기가 굉장히 중립적인 지역입니다. 오, 강서가? 네, 최근 4번의 타이틀 매치에서 2승 2패. 오, 초박빙이네? 15대 신한국당, 16대 민주당, 17대 열린우리당, 18대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나씩. 네,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한쪽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그게 정상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김효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 홍해 주저리 조사한 걸 얘기하긴 했는데 강서을 민주통합당 김효석 후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전화 인터뷰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효석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찌라시바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홍강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 녹음을 하면서 그 각자 그 패널 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선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전화 요청을 드리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짧게. 제가 그 원내대표 출신이라고 현수막에서 봤는데, 국회에 계실 때 어떻게 대표적으로 뭐 하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제 유세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고 정책의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모범위원상을 11번 받았습니다. 이게 국회 헌정사상 아마 유일의 기록일 겁니다. 깔때기 됐습니다, 깔때기. 굉장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공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또 시민단체가 선정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약을 잘 지키는 우수위원으로 또 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고. 또 국회에서 뭐 싸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차분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또 민생을 해가는 그런 쪽 생활정치 쪽에 또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한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자랑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굉장하네요. 별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저희 그 강서구 지역의 이제 지역 최대 현안이 이제 마곡지구 개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아까 오전에 이제 김성태 상대 후보분 이제 그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들은 바로는 그 두 분이 이제 똑같이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계시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효석 후보님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입장과 어떤 계획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는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과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마곡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내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박원순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곡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설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마곡지구를 현수막을 붙이고 뭐 구호로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물론 소속도 우리 민주통합당으로 돼 있고 또 이분이 서울시장을 하기 전부터 저하고는 이제 생활정치 이를 꾸준히 같이 주창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 한 3월쯤에 한 면담을 하셨다고. 예, 그때도 LG 투자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예.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죠, 가서. 예. 만나서 서로 양보를 하자. 서울시도 조금 양보를 하고. 예. LG그룹도 좀 양보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58% 수준에서 서로 이번에 투자 결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예, 발표하고 사실상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이제 상대 후보에서 이걸 반토막 투자냐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의원, 상대 후보 사무소에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원래는 7만 평이 계획이었는데, 이제 뭐, 반토막이 돼버렸다, 원한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비서관 분께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7만 평을 달라고 했지만. 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땅이 조성 원가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벌들에게 땅을 다 주는 것은. 예. 그 7만 평이 이번에 단지 분양의 거의 전량이거든, 그게. 예. 그건 좀 재벌에 대한 특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만 주려고 했다가 이번에 중재해서 4만 평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한 58%인 4만 평 정도는 이제 LG가 이제 가지게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42%에 해당하는 땅은 이제 다른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재벌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우러지는 함께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LG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 나머지는 일반 용지에서 분양에 받아가면 필요하면 예. 또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 LG그룹도 제가 쭉 꾸준히 접촉을 해왔는데, 예. LG그룹에서는 2021년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반토막 투자가 결정난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꾸준히 또 일반 용지 분양을 받아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원래 2021년까지 LG가 제시했던 게 투자 계획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와가지고 네네. 벌써 반토막 났는 이렇게 해서 자꾸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현혹시키는 것은 마곡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마곡지구는. 알겠습니다. 예. 그 차이점은 확실히 드러난 것 같고, 일단 또 다른 질문 중 하나가, 사실은 제가 사는 데가 가양 이동이거든요. 예.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 그 가양 이동 전체가 임대 아파트도 많고 좀 그런 동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건데 이제 가양 이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잘 될지 한번 의원님이 뭐 바라보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가양 이동에 지금 임대 아파트가 한 4,400세대 살고 있어요. 예. 거기를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복지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생각도 들고 책임도 느끼고, 예. 우리나라가 제대로 했더라면, 정치가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주거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비 부담. 네네네네. 공동 전기료 같은 것도 다른 구에서 부담해주는데, 예.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렇죠. 또 경비원 제도도 없애가지고 아파트 단지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예를 들어서, 권리의무 승계 제도 문제라든지, 네네. 뭐, 기초수급자 문제, 부양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가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네.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좀 찾아서 공약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공약인가요?
한 매년 한 200억 정도를 복지비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건 강서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 또 중앙정부에 그 복지비 분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예. 한 200억 정도 만들어내면 꽤 강서로서는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목적에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복지 예산 800억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4년 동안 나누면 1년에 200억. 그렇습니다. 1년에 2년 200억인가 4년에 800억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이분들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계약자가 이름이 바뀌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고. 저희 집이 사실은 지금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은 권리금 승계제도 부활시켜야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좀 소득이 생기면 예. 이제 거기에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예. 또는 수급자 대우를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자활 의지를 꺾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시켜야 되고. 예. 참 이걸 제대로 이게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예.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예. 이런 걸 내가 강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원래는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의원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거는 있었나요? 호남에 3선을 했는데요. 예. 이제 호남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정치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내가 호남의 지역 정치의 틀을 벗어나서 예. 큰 틀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18대 때부터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예. 그래서 서울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제가 후보님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정봉주 전 의원을 BBK 스나이퍼라는 애칭을 달게끔 꽂아주신 분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층이나 특히 미래 권력들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감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BBK 관련해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BBK의 진상규명에 나설 사람을 이제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정봉주, 박영선, 김현미, 정성호, 김종률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BBK의 진실규명을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해서 나섰는데 그 중에서 정봉주 의원이 가장 용감하게 아주 참 잘 싸워줬습니다. 그렇죠. 예, 싸워줘서 내가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원내대표를 했던 그 당시에 정봉주가 교육원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 BBK 때문에 정무위원으로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런 게 대해서 결국은 의원직을 결국 이제 출마도 못하게 되고 하는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간 정봉주가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딱 2개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언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인지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접전 상태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3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올 지나면. 그렇죠. 3일이면 충분히 이 추세로 가면 역전이 되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뒤집을 수 있다. 지금은 거의 접전 상태입니다. 초접전 상태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의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마무리 삼아서 이제 한마디 정도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게 목이 소리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좋으십니다. 네, 하여간 우리가 강서가 서울의 변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인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 누가 나서서 과연 새로운 강서 시대를 이뤄갈 것인지. 누가 나서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수건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걸 잘 비교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약속을 하면 어떤 사람이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전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어떻게 했고 공약을 얼마나 지켰고 잘 비교해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좀 무리하게도 그냥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요렇게 상황이 됐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나중에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네, 건승하십시오. 꼭 당선되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